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찍을 때 제가 사용하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존 포커스를 많이 하시는데요. 존 포커스를 하면 물론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정 거리 이내에 들어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밤에는 조리개를 8이나 10일 정도로 조여서 찍기가 일단 어렵고요. 물론 이제 모노크롬이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만은, 만약에 M11 컬러만 사용하더라도 얘가 M10보다 훨씬 밤에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밤에 8까지 조여가면서 찍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저는 밤에는 제가 아포 주미크론을 사용할 때는 2나 2.8 정도 이렇게 놓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찍을 때 좋을까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얘를 좋은 포커스를 할 수 없으니까 초점을 빨리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의 팁을 초점부터 먼저 팁을 소개해 드리면은, 얘가 보통 맨 왼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맨 왼쪽이 최소 초점이죠. 70cm.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찍을 대상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면 제일 왼쪽으로 먼저 돌려놓고 살짝만 움직이면서 초점을 잡으면 상당히 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찍을 그런 피사체가 저 멀리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를 제일 끝으로 먼저 돌려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당기면서 찰칵하고 찍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찍을 때 여기 이제 매뉴얼 포커스 모드를 잘 두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매뉴얼 포커스를 빨리 맞추더라도 이 다양한 노출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찰나의 순간 이상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출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빨리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리개는 2나 2.8 정도 놓고 ISO를 자동으로 둔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제 꽉 쥐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찍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떨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실패하기 싫은 샷이라고 하면 밤에도 차라리 125분의 1초를 맞춰놓고 찍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60분의 1초를 맞춰놓고 찍어요. 그러고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 너무 어두워서 얘가 6400 이상 자꾸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30분의 1초로 내려서 찍습니다. 물론 30분의 1초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셔터를 눌러야, 꽉 쥐고 숨을 참고 신중하게 눌러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팁을 드리면요. 이 후면에 저는 이 다이얼을 노출 보정 다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을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함으로써 노출을 빠르게 이제 컴penseite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노출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M11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M11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밤에 찍으실 때 마이너스 1.5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스탑 정도는 내리고 시작하셔도 매우 안전합니다. 워낙 밤에는 하이라이트와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얘가 거의 아마 밝은 부분을 저희가 찍게 되겠죠. 어두운 부분보다는. 그랬을 때 노출을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거기서 투스탑 언더로 찍었을 때는 검은 부분은 그냥 완전히 까만 상태 그대로 두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밝은 부분만 조금 노출을 올려서 사진을 보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60분의 1초가 아니라 30분의 1초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조리개도 주미크론 같은 걸 쓰면 최대 개방이 2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400 이상 ISO가 막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는 사실 6400도 쓸만한 ISO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새는 차라리 M11을 사용할 때는 요걸 하나 더 언더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스탑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제가 셔터 스피드를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셔터 스피드는 얘가 정해주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ISO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ISO를 1600이나 3200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좀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셔터 스피드도 오토로 두고 이제 조리개는 얘가 어차피 그 조리개는 내가 원하는 조리개를 맞춰야 되겠죠. 2나 2.8 뭐 이런 형태로 조리개를 맞춰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야간에 스트리트 사진을 저는 종종 찍는데요. 주간에 찍을 때는 어떻게 찍을까요? 주간에 찍을 때는 저는 ISO를 400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주간에 ISO 오토로 두면 대부분 야외에서 찍을 때는 ISO 100이나 더 밝을 때는 64까지 얘는 ISO가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ISO가 너무 낮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ISO가 있는 편이 좀 더 사진이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서는 일단 ISO를 400으로 맞춰 놓고 그렇게 되면 날에 따라서 다른데 흐린 날이 아니라 밝은 날은 굉장히 아마 셔터 스피드가 빠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셔터 스피드는 뭐 특별히 조정할 필요 없이 ISO를 400으로 고정해 놨기 때문에 얘만 그 8에서 10일 정도 조리개를 조여 놓고 좋은 포커스로 막 찍어도 되고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가 손 한 2뼘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찍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왼쪽으로 돌려놓고 살짝만 미세하게 돌려놓고 찰칵 찍으면은 어느 정도 이미 심도가 깊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히 이중삼합질을 하지 않더라도 노출이 정확히 그 맞는 그런 레인지 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저는 주로 합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을 제가 찍고 싶다라고 하면 거꾸로 제일 끝으로 놓고 살짝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찰칵하고 찍겠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그냥 고민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존 포커스로 설정을 해놓고 아주 밝은 날에는 저는 250분의 1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11, 8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ISO를 오토로 바꾼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보통 제가 맞추는 존 포커스의 영역은 5m 정도를 설정해 놓고 팔을 한 보이지 않는 3뼘 정도 요 정도 거리에서 레인지 안에 들어온 사람을 찍는데요. 그것도 이제 피사계의 심도가 렌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mm는 아무리 내가 조였더라도 초점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거리를 예측하고 찍어야 되겠죠. 하지만 28mm를 내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웬만큼 보지 않고 뭐 레인지도 계산할 필요 없이 11 정도 조여놓고 막 찍어도 웬만한 부분은 다 맞습니다. 무한대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 5m 거리를 맞춰 놓고 내가 걷다가 이렇게 착착착 찍더라도 어느 정도 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안에서는 그 사진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진 존 포커스도 매우 훌륭한 툴이고 또 많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퍼들도 존 포커스를 활용해서 이제 컴포지션에 집중하고 찰나의 순간을 찍습니다. 하지만 라이카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 포커스에 너무 의존하시면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법을 익힐 틈도 없이 계속해서 존 포커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맞추는 거 나한테 가까이에 있는 녀석을 찍는다고 하면 제일 왼쪽으로 돌려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찍고 나한테 완전히 원거리에 있는 녀석을 찍는다고 하면 끝으로 돌려놓고 이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 또는 움직이는 사물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응하는 그런 노력, 기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놓치고 계속 존 포커스에 의존하시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또 라이카를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면 LCD 이렇게 이제 후면 라이브 뷰를 보면서 포커스 피킹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외장 그 뷰파인더를 보면서 라이브 뷰를 찍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의 진정한 재미는 제 생각에는 이 이중상 합치를 통해서 이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익숙해지면 라이브 뷰로 포커스 피킹을 하는 것보다는 이중상 합치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빠른 걸 넘어서 이중상 합치가 매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 LCD를 저처럼 아예 이렇게 끄고 촬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진 찍는데 영감을 주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영감은 바로바로 후면 LCD를 볼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내가 결과를 예측하고 노출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나에게 최적의 노출을 가져다 주겠지 라고 계속 브레인을 트레이닝 하면서 동물적으로 빛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사진 찍을 때마다 영감을 그런 그 후면 LCD를 볼 수 없다는 데서 영감을 얻고 가상의 그런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가 컴포지션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사진 공부에 저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 LCD 기능 편리해서 활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편리한데 뭐 누가 맞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진지하게 사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사진을 배우는 시기 1년간은 후면 LCD를 완전히 끄고 얘를 필름 카메라처럼 찍고 집에 가서 사진을 열어보고 당일 베스트 컷을 선정하고 보정하고 사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사진 설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